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대부분 모르고 있는 니콜라스 코칼리스 정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예상이라고 해서 나오죠. 비농업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에 FOMC가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돼 있고, 매번 0.25%씩 인하할 예정이고, 그리고 26년 3월과 6월에 두 차례 더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했기 때문에 9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뭐 10일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이게 세 차례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금리 인하가 3번 된다라는 건데, 이에 따라서 뭔가 코인 시장도 불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불장이 시작된 거 맞는데 중간에 약간 주춤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쭉 올라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겠고요. 자동차 구매 예약 시스템 토큰화 수조 달러 시장 열릴 것 같아서 나와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를 통해 해결할 경우 수조 달러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 그래서 BMW나 뭐 이렇게 메르세데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관리 자동 결제 탈중앙화 신원은 확인 뭐 이런 것들을 통해 30년까지 16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동차 구매 예약 시스템이 토큰화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되게 긴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가 지금 가는 길에 뭔가 약간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코인들이 이렇게 정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맨날 방송할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코인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코인이 올라가고 어떤 코인이 전망이 있고, 이것들은 결국에 크립토 버블 시장에서는 100개의 코인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100위까지. 여기 100위까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항상 올해는 좀 안전한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생각을 하지만 더 나중에 늘어나서 맨날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는데, 이에 따라 뭔가 파이코인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지금 42위 0.3438달러에 있는데, 뭔가 약간 지금 상태에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약간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점점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그려드린 거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뭐 코인 순위는 탑10에서 그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시총에 좀 차이는 있지만 바뀌지가 않고, 지금 카르다노가 10위에 있는데 곧 다시 9위로 올라갈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간에 이런 볼륨들도 좀 볼 필요가 있겠고, 뭐 하여튼 올해 코인들이 많이 올라간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수이라든지, 그죠? 수이 300%, 헤데라 359%, 그쵸? 그리고 크로노스 뭐 이렇게 해서 255% 올라간 것들 꽤 많아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어쩌면 지금 1년 단위는 나온 건 없지만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잠재적으로 갑자기 팍 올라갈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은 언제든지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존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뭐 0.343달러에 있고, 전날과 비교한 지갑의 한번 개수 물량들을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은 그 전날 229989 354인데 과연 22999987 354에서 358로 올라갔고, 그리고 9989에서 9987이 됐죠. 상원은 2가 줄었고 나머지는 조금씩 올라가지 않았을까. 참치 보면은 6460에서 6470이 됐고요. 물고기는 223,179인데 전날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늘어났죠. 새우 같은 경우에도 102만 479 에서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는데 상어의 수량만 2 줄었다. 미생물 한번 볼게요. 미생물이 의외로 좀 줄더라고요. 그쵸? 1340만 9160인데 6072로 줄어들었죠. 이게 지금 거예요. 뭔가 좀 줄어든 특이점이 있는데, 뭔가 미생물은 왜 줄어들까? 0에서 10개. 이건 그냥 그냥 돈 필요 없다, 파이코인 뭐 해봤자 뭐하냐 해서 약간 뺀 수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규 유입이 된 수량일 수도 있고, 뭐 그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겠고, 락업 해제 관련해서 보면은 848만 개, 552만 개 쭉 나와 있습니다. 잔금 해제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10월까지 나와 있고, 이런 물량들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어느 정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1억 5천만 개였던 게 1억 1,900만 개대로 내려갔다라는 거는 꾸준히 락업 해제가 되는 작업들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고, 다만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마이그레이션이 9월 3일 그리고 9월 1일 이후에 지금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코어팀의 뭔가 신뢰성 문제라는 게 어디서 자꾸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디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대표적으로 KYC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마이그레이션이 된 거, 요 두 가지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KYC하고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메인넷이 다 됐는데 아직도 이런 통제권을, 실질적인 통제권을 코어팀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KYC하고 마이그레이션이 이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돼서 1차가 다 끝나야 돼요. 그래야 2차로 넘어가는 이 수순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1차가 아니라 갑자기 2차로 넘어가서 요걸 하고 있으면 당연히 2차에 집중이 되면서 1차도 같이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면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코어팀이 이해를 해라 이런 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 코어팀이 지금 1차를 안 해주는 이유가 나름의 물량 조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상황에서 얼렁뚱땅 2차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타격이 생기겠죠. 그런 신뢰성 문제는 더더욱 이 가중이 될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파이코어 팀은 지금 뭐 그렇게 팔로워적인 숫자로는 큰 변화는 없고, 그리고 전날에 대한 소식도 그렇게 크게 없고요. 그죠? 니콜라스 코칼레스, 과연 이분은 누구일까? 이따 좀 다뤄드릴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기대되는 건 결국 토큰 2049 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중시키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이건 연사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스폰서로서 잠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 가지고, 물론 여러 연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파이코인에도 어느 정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은 할 수 있지만 크게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내용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니콜라스에게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는 많은 파이오니어 파이 네트워크를 보았다. 코어팀은 비전을 달성하고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일을 실행해야 할 때를 알고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기 전에 학력과 업적을 봐라. 이거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니콜라스 코칼리스, 미국 출신 세계 최고의 창업자. 니콜라스 코칼리스, 출생 그리스 1978년, 가족, 아내와 아들, 교육, 스탠포드 대학 컴퓨터공학 박사 후 연구원, 스탠포드 대학 전기공학 박사, 스탠포드 대학 경영과학 석사, 그리고 MSC 토론토 대학, 크레타 대학교 CS 엔지니어. 업무 경험, 스탠포드 교수, 스타트X의 전 CTO, 파이 네트워크의 기술 부문 책임자. 주요 성과, 욜라 게임 플랫폼 생성, 이더리움 이전의 스마트 계약에 대한 논문을 작성을 했다. 비탈릭 부테린이 그의 학생이었다. 스타트X를 통해 13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지원을 했다. 수십 편의 과학 논문을 출판했다. 파이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혁명을 선도한다. 파이코인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먼저 배경에 대해 알아봐라. 니콜라스는 2004년에 장애 허용 분산 네트워크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든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 맞아요. 명성 있는 교수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그쵸? 닥터 니콜라스 코칼리스,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좀 더 보면 스탠포드 블록체인 컨퍼런스 2019, 그리고 니콜라스는 세션 의장이었다. 파이오니어가 당시 비트코인을 만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지 생각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니콜라스 코칼리스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기 지분증명에서 의장 뭐 링런 돼 있는데 아래 보면 스마트 계약이라고 돼 있죠. 이게 2000 몇 년도입니까? 2019년도 컨퍼런스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코칼 검색해보면 세션 의장이 니콜라스 코칼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기 나와 있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때 세션 의장으로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11시 반부터 진행을 했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실이겠죠. 뭐 이더리움의 미래에서 한창 이때 뭐 나왔던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이고 사기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은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냥 한낱 알트코인이네? 아이 그냥 가격 안 오르네? 스캠이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니콜라스 코칼리스 이 대표는 어쩌면 파이코인의 창시자인 니콜라스 코칼리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를 약 올리고 시험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니콜라스 코칼리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